무엇보다 기둥이 강력해 보이네요. 은희는 문국이 묻기 전에 답했다. 이제 문국의 질문이 없어도 은희 스스로 의문을 던진다.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띄었냐고 물어보리라. 은희는 한 발 한 발 혼자 질문과 답을 하며 카드 속에서 길을 찾아간다. 흙과 베개, 두 기둥이네요. B와 J는 뭐죠? 은희는 길잡이가 필요했다. 문국은 친절하게 안내했다. B는 보아즈, J는 야킨, 솔로몬 궁전에 세워진 두 기둥입니다. 이중성을 상징해요. 음약, 선과 백극과 어둠, 진실과 거짓, 창조와 파괴, 긍정과 부정, 신성과 동물성, 인간은 그 사이죠. 신성만 있다면 신이고 동물성만 있다면 짐승이겠죠. 인간은 둘 다 갖고 있어요. 여사제는 파란색 망토가 말해주듯이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입니다.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기에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희생해 헌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는다. 여인의 머리 위에 커다란 둥근 관이 얹혀 있다. 가녀린 목으로 저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신화 속 인물 중에 대지의 여신 데미테르가 있죠. 그 딸 페르세포네입니다. 지하 세계에 갔다가 하데스가 준 석류를 먹고 갇혀 살죠. 엄마인 데미테르가 하도 슬퍼해서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은 지하에서, 겨울 세 달은 어머니와 지상에서입니다. 세상에 알려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사제라는 자리는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쉽게 지켜내기도 힘든 자리입니다. 여인으로서 앉을 수 없는 곳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신의 지혜를 인간에게 전승하고 연결하는 역할이 있죠. 그의 깨달음은 말로 전할 수 없습니다. 느낌으로, 직관으로 통하지요. 이야기는 동화 같았다. 순수한 마음이 되어 환상의 모험을 떠나고 있었다. 신비로운 절대자는 커튼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장막 앞에 있는 여사제가 전달할 뿐이지요. 장막에 그려진 석류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성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하죠. 하지만 죽은 자의 열매는 투명하고 낡은 독 쏘는 신막. 이제까지 보지 못한 세계를 느끼게 됩니다. 석류를 처음 먹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시골 외갓집 마당에 석류나무가 있었다. 여름방학에 놀러가면 꼭 먹어봤다. 한두 알 먹으면 속에 딱딱한 씨와 함께 퇴퇴거리며 뱉었다. 은희에겐 너무 셨다. 엄마의 남매들은 한 주먹씩 입에 넣고 즐거워했다. 어깨를 부시시 떨고 몸서리치며 깔깔거렸다. 석류를 먹으며 우울할 수는 없다. 상상만 해도 침이 고였다. 장막 뒤에 스틱스강이 펼쳐집니다. 무의식의 깊은 물결이 흐르죠. 영혼은 저 바다를 따라 흘러갑니다. 스틱스 강이요. 이승과 저승 사이에 흐르는 강입니다. 신들은 스틱스강에 맹세를 합니다. 제우스도 스틱스강의 한 맹세는 절대 거역할 수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1년 동안 소리를 낼 수 없고 9년 동안 신들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지옥의 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스틱스강은 자신의 품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스틱스강은 몸을 담그는 사람에게 불멸을 선사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어렸을 때 스틱스강에 몸을 담가 불멸의 힘을 얻었죠. 어머니가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치명적인 급소가 됐지만 그게 아킬레스건이군요. 그렇죠. 재밌네요. 밤을 새며 들어도 졸지 않을 거다. 옛날 이야기의 힘이 이런 재미인가 보다. 자라면서 누구 무릎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은희는 동화 속 아이가 되어갔다. 머리 위에 관이 너무 무거워 보여요. 보름달이죠. 가장 어두운 밤에 인간을 밝히는 무의식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닌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관장하죠. 발 아래 초승달도 밤과 무의식을 나타냅니다. 가슴의 십자가는 사원소의 완성을 의미하고요. 카드 한 장에 그려진 상징 하나하나를 훑으며 의문이 들었다. 미래 자리에 이 카드가 나온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카드를 바라보며 설명하던 문국은 고개를 들어 은희를 바라보았다. 어린아이가 된 맑은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며 설렘과 우려를 오갔다. 비밀,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쩌면 본인도 모르는 거. 무의식 속에 잠겨서 자신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 그게 뭘까요? 문국은 고개를 끄덕했다.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냐고 쉽게 입을 대지 못했다. 은희는 요즘 안부 인사 받기가 괴롭다. 잘 지내지? 요즘 어때? 괜찮니? 별 의미 없는 인사지만 은희는 뭐라 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의미 없는 물음엔 의미 없는 답이 최선이었다. 항상 잘 지낸다고 얼버무린다. 문국은 안부 인사를 물은 게 아니었다. 은희는 있는 그대로 자기 방을 CCTV로 찍어 설명하듯 그려나갔다. 회사를 관두고 치료를 끝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배는 고프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더 누워있을 이유도 없고 배가 고프니 뭘 해먹을까? 뭘 해먹을까? 어제 TV 먹방에서 본 만두? 밤에 그 만두 먹방을 보며 내일 아침에 만두 꼭 먹어야지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가?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죠. 만두를 먹고 나면 다음 해야 할 일이 뭔지 체크해요.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살아오는 동안 내가 한 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나고 먹어야 하니까 먹고 뛰어야 하니까 뛰고 시험 봐야 하니까 공부하고 야단 맞아야 하면 야단 맞고 칭찬받아야 하니까 칭찬받고 자야 하니까 잤어요. 당연히 해야 할 것과 단절되고 오로지 나 하나만 남은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일어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출근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게 없는 생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아프지 않으니 다행인 건가요? 해야 할 게 없으니 편한 건가요? 슬프지 않으니 행복할까요? 행복한 걸로 할까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세상과 끈이 끊어지면서 우주 속에 몸 하나 떠다니고 있는 신세다. 은희는 막막함에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한 번도 인식한 적이 없는데 요즘 생활에 CCTV 속 자신이 비참했다. 나는 비참하다. 은희 자신도 모르는 비밀이었다.